인간이 앞날을 볼 수 있다면 예언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고통도, 기쁨도, 불확실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도 사라지겠죠. 정해진 길만을 걷는 삶엔 설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알 수 없기에 꿈꾸고 두려워하며 나아갑니다. 예언서는 그 미지의 공간에 불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보면서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찾게 하고 절망 속에서 손을 뻗을 방향을 가리킵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인간이기에 예언서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신념이자 위로, 그리고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했듯이 어둡던 시절, 민초들의 희망이 되어주었던 예언집, 정감록의 대표적 예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감록이란 조선 후기부터 유행한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정도전, 정열입 등이 저자란 설이 있지만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영조 때 실록에 처음 등장한 뒤 조정의 금령으로 출판, 소지 및 독서가 일체 금지되었다고 하죠. 지배층에게는 혹세무민의 황당한 책, 민중들 입장에선 위로와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곧 조선 왕조가 망한다. 살아남으려거든 복된 피난처로 가라. 정씨 진인이 와서 새 왕조를 연다는 것이 예언의 골자입니다. 조선 후기에 일어난 수많은 영모 사건과 19세기 말 동학농민운동도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곳에 정감록촌이 들어섰고 수천의 신종교단체가 등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감, 이심, 이연 3인의 엉성한 대담집인데 풍수지리설, 해도진인설, 미륵신앙 등이 저변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엔 은어가 많아 해석이 안 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목은 달라도 내용이 엇비슷한 온가지 연설을 정감록이라 부르기도 하납니다. 조선 후기,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불평등과 억압, 외세의 침략, 그리고 내부의 갈등은 백성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고 앞날을 알 수 없는 현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감록이라는 예언서는 하나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예언서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던 정감록의 문구들에는 시대를 꿰뚫는 통찰과 극적인 상징들이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20가지 내용으로 정감록이 그려낸 희망과 혼란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병난이 일어나고 천지가 뒤집힐 때 새 세상이 열린다. 정감록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독자는 마치 벼락이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병난, 곧 전쟁과 혼란은 세상의 끝을 암시하지만 바로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천지가 뒤집힐 만큼 큰 변혁은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을 안겨줍니다. 혼란 속에서도 세상은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는 웃고 부자는 울게 되리라. 이 문장은 시대의 불평등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억눌린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이 문장은 고통받는 자들이 정의를 되찾고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예언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지하의 물이 하늘로 솟구치고 하늘의 불이 땅을 덮으리라. 자연조차 평범한 질서를 벗어나는 모습은 세상이 얼마나 큰 혼란 속에 빠질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과 불, 하늘과 땅이라는 대립적 요소가 뒤엉키는 장면은 그 자체로 재앙과 혁명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극적인 전환의 메시지가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십승지가 열리면 그곳에서 진정한 낙원이 이루어지리라. 정감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십승지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상향을 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승지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상상하며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들에게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이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안내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용은 물을 벗어나고 호랑이는 산을 떠나리라. 이 문장은 기존 권력과 질서가 무너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에서 지배하던 용이 물을 벗어나고 산의 왕이었던 호랑이가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은 강자들의 몰락을 암시합니다. 억압받는 백성들에게는 짜릿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문구였을 것입니다. 6. 동쪽에서 밝은 해가 떠오르고 서쪽에서 그림자가 거치리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지도자,
또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 현상을 넘어 조선이라는 동방의 땅에서 시작될 변화를 암시하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7. 백성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세상을 덮으리라. 억눌리고 고통받던 백성들의 눈물이 결국 거대한 힘이 되어 세상을 뒤집는다는 강렬한 예언입니다. 이는 민중의 중요성과 그들이 가진 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8번째, 서리가 녹고 꽃이 피는 날, 큰 깨달음이 세상을 비추리라. 얼어붙은 시기가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장면은 혼란이 지나간 뒤 다가올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를 넘어 모든 고난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온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품었습니다. 9. 참된 군자가 산에서 내려오고 거짓된 자들이 물러가리라. 정감록에서 군자는 항상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은 고요하고 깨끗한 이상 세계를 상징하며 그곳에서 내려오는 군자는 부패하지 않은 진정한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 문장은 거짓 권력이 무너지고 정의로운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10. 하늘은 새로운 별을 내리고 땅은 새로운 씨를 내리리라. 새로운 시대를 열 주역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별은 지도자를, 씨앗은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이 혼란 속에서도 끊임없이 재생하고 변화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암시합니다. 11. 도적이 왕이 되고 왕이 도덕이 되리라.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을 묘사한 이 문장은 당시 권력 구조의 부패와 혼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꿈꾸게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12. 하늘의 소리가 땅을 흔들고 땅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리라.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를 예언하는 강렬한 문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변화를 넘어 인간과 자연, 하늘과 땅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의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13. 사람들은 길을 잃고 길 위에 별이 이끌리리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결국 희망과 비전을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별은 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14. 산은 높아지고 물은 낮아지리라. 자연의 모습조차 바뀔 만큼 큰 변혁을 암시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15. 하늘의 구름이 찢어지고 그 속에서 빛이 쏟아지리라. 어둠을 가르는 빛의 이미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변혁의 순간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16. 큰 바람이 산을 옮기고 강을 끊으리라.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강렬할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세상을 뒤엎는 혁명을 상징합니다. 17. 부드러운 풀도 강철을 꺾으리라.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 민중들이 결국 강대한 권력을 이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약자의 강함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18. 새가 아닌 자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아닌 자가 물을 걷는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시대를 암시합니다. 모든 상식이 깨지는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한 문장입니다. 19. 큰 물결이 북쪽에서 밀려와 남쪽을 삼키리라. 외부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세상을 삼킬 것을 경고하며 한편으로는 더 나은 세상으로의 도약을 암시합니다. 마지막 20. 해는 동쪽에서 다시 떠오르고 다른 밤을 지배하지 못하리라. 어둠을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정감록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믿음을 북돋아줍니다.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혼란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이야기입니다. 그 문구들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정감록은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감록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계룡산 밑에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다는 정도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도령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만 따져들면 실체가 애매한 것이 바로 그 정도령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